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울 출신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마포울 출신 정청래입니다. 군인들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고유 업무를 벗어나서 정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어야 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선에 불법 개입하여 정권을 찬탈했다면 이는 또한 국정원의 진위 쿠데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올해를 빛낸 한국의 인물, 국제적 인물 2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관문에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국제가수 싸이, 국제골불견 윤창중.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6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통상 100일 되면 취임 기자회견 하는데 왜 못했습니까? 새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국민과의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 유념해서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창중에 대한 질문이 곤혹스러워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혹시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부 출범 초기 100일은 무슨 업적을 내세우려고 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기틀을 잡으면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청와대 제1호가 윤창중이었고 청와대 사퇴시킨 제1호가 또한 윤창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 드립을 5기 인사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사과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윤창중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한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재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 요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그런 입장이 있지 못합니다. 2004년 3월 1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선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직원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타났다. 성폭행범이라 쓰는 수법으로 여성의 인권을 탄압했다.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판단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지도 못하고 또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한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댓글도 달았을 뿐만 아니라 유죄 추정으로 지금 송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도 원세훈을
선거법으로 구속기소할지 국정원법으로 구속기소할지 어쨌든 구속기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닙니까?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책임질 시점입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뭐 정부 관계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총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으로 나오면 앞으로 남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통령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 털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보좌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의원님 말씀대로 단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대 피해자인 나지만 국정원의 업무를 국정원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런 검찰 수사가 나온다면 내가 제일 먼저 박수를 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대통령께 건의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국정원 사건, 새누리당, 경찰, 국정원의 커넥션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TV 토론이 있었던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에서는 댓글단 흔적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미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난 12시 기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중으로 수사 발표가 있을 것 같다. 9시 40분 YTN 박선규 대변인이 2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중으로 수사건이 발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분 후 11시 11분 국정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국기를 흔드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다. 민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소설적 상상으로 기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9시 40분 박선규 대변인은 소설적 상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11시에 발표하자마자 11분 후 11시 11분에 국정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 아닐까요? 이런 커넥션이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그 전반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을 단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님, 국민들도 다 판단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을 총리께서만 아직 판단을 안 하고 계십니까? 수사 중인 사건을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담당자로 나와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이거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관제 대목까지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문건입니다. 상시적으로 국정원이 정치사찰, 정치개입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작성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최고 책임자 추명호 국장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사안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급 담당자 함춘호,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원 감찰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찰의 대상이 감찰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남재준 원장, 제가 정보위 간사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물으려고 전화했습니다.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 쪽 사람들이 지금 남재준 원장 간부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까 신경빈 의원이 얘기했던 박원동 국장, 이분이 새로 임명된 이현수 실장의 과거를 들춰내서 한겨레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내전 중입니다.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은 총리 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 전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거는 또 다른 주장을 하게 되고 어떻게 제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히 못하고 모든 문제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세요. 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은 독실한 크리스찬 맞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같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존중하시겠군요.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아픔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통상적인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내부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밝힐 수 없습니까? 법무부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하고 저는 내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과정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지휘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한테 보고받습니까?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건에 관해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보고를 총장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말못해 장관입니까? 보고는 다 받고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검찰에서 소신껏 일해라. 나는 지금까지 말 안 했듯이 앞으로도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 안 하더라도 검찰이 소신껏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검찰이 소신껏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예,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입니다. 검찰에서 소신껏 일해야 되겠습니까? 소신껏 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소신껏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소신껏 일하라 라는 장관의 그런 말을 믿고 소신껏 일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통령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건 따로 있죠. 법무비서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검찰 수사팀, 윤석열 수사팀은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구속 기소해야 된다라고 지금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그들의 의지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지금 수사가 한창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팀장에게 소신껏 일해라 이 자리에서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드렸습니다. 소신껏 일해라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뭔 말을 했습니까? 검찰 소신껏 일하십시오. 이 한마디 못합니까? 아니 소신껏 일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검찰 소신껏 일해라라고 소신 발언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법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관, 지금 그 답변이 국회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를 제가 모욕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검찰 소신껏 일하라 라고 소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소신껏 일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사방해하지 않으실 거죠? 수사방에 한 일 없고 할 생각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생각하실 때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입니까? 선거법 위반입니까? 제 의견을 말할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말한 바 없는데 왜 수사팀이 저항합니까? 지금 그런 전제 사실에 대해서는 좀 어제만 해도 수차례 브리핑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치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장관, 법 전문가죠? 그렇습니다. 자, 공교롭게 국정원법 구조와 선거법 구조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공교롭게 국정원법 구조와 선거법 구조가 똑같습니다. 원세훈 원장을 국정원법으로만 구속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다. 그러면 명예훼손은 처벌하고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쌍둥이법입니다. 이 쌍둥이법을 갈라서 어떤 법으로는 기소하고 어떤 법으로는 풀어주고 이런 개그 콘서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찰에서 법률적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 장관으로서 하는 일이 없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고 있고 제가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안 하셨다면서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만 받는 것이 장관의 일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질의되는 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정통성이 흔들릴까 봐 법무비서관의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사 출신이고 법률적인 판단 우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영남제분 사건 아시죠? 영남제분 회장 부인 청부 살해범으로 무기징역 받았는데 허위 진단서 끊고 병실에서 호화 생활한 거 SBS에서 고발했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거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조사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쓸데없이 검찰에서 수사 잘하고 있는 내용을 온몸으로 막아서서 박근혜 대통령 1인에게 잘 보여서 더 이상 더 출세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영남대문 사건 처리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 차관 나와주세요. 당국자 간 실무회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15 행사를 불허한다라고 통일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당국자 간 실무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6.15 공동행사 허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남북 간 이제 실무 접촉이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측이 자기들은 그걸 의제로 삼겠다 그래서 의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당국 간 회담이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회담에서 뭐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회담에서 이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실무회담에서 뭐 발표했다시피 회담 의제 장소 이런 것들에 회담 장소 일정 이런 데는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의제와 수석 대표급은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각기 생각했던 것들을 발표하기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임했으면 좋겠다.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합의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럽게
통일부 장관께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회담에 의제를 포함시켜서 이것을 얘기하겠다 하는 태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최종적인 결과이지 지금 막 걸음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는 저는 불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제는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의제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우리 측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욕심을 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만났지 않습니까? 예. 합의 가능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프로세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취지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을 아끼 이해하지 말고 동의한다고 얘기하세요. 예,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회담을 이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회담과 관련된 의제라든지 회담과 관련된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 국무총리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것보다도 주류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독립과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네. 혹시 누가 한 발언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훈처장이 한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발전연구원 특강에서 박승춘 보훈처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맥주는 바다, 소주는 북한 배, 연평해전 순국 장병을 모독하는 폭탄주를 돌렸습니다. 이런 분이 보훈처 장관으로 지금 재직하는 것이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훈처장이 저 앞에 특강에서 얘기한 부분은 강의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는 테러리스트입니까? 누구요? 백범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백범 김구 선생의 항일 독립 운동이 항일 테러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뉴라이트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고 이것이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옳지 못한 사안은 걸러내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편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심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광주 영령의 시신을 홍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홍어가 배달됐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런 시신에다가 밑에 댓글을 달아서 광주 영령들을 홍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개짝에 2만 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는 행위입니다. 단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SNS 등을 통해서 반사회적인 언행이 일부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관계 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에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채널A, TV조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에서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밀양 송전탑, 진주의료원,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수색비행장입니다. 거기는 군용 비행장입니다.
근데 항공대 학생들의 훈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 5분간 단위로 비행기에 뜨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주민들,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 9.11 테러 비행기 날라오듯이 매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방부 장관하고 국토해양부 장관 사이에 비행장 사용 협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정원 게이트,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오랜만에 검찰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법무부 장관이 송두리째 날려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탄할 일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최대 피해자로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제자리에 설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박수를 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최대의 수혜자로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원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재준 원장을 임명했다고 스스로 말한 만큼 국정원의 정치 개입, 불법